안녕하세요. 이희명입니다. 그동안 역바연에서 이달의 독립운동가 코너를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역바연에서 매월 기억해야 될 만한 독립운동가 한 분씩 선정을 하면 제가 그분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영상을 촬영해서 역바연 채널에도 올리고 또 제 유튜브 채널에도 올리곤 해왔는데요. 작년 4월에 시작을 했었죠. 그리고 금년 3월까지 총 1년 동안 12분의 독립운동가 분들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잠깐 쉬었었고요. 이번 5월부터는 이 코너를 살짝 개편을 해서 이달의 독립운동가가 아니라 이달의 인물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가 분들 외에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매월 기억해야 될 만한 분들을 좀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순서가 이번 5월 달이고요. 5월달 하면 떠오르는 우리의 민주화 운동이 있습니다. 바로 5.18 민주화 운동, 5.18 민주화 항쟁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이 5.18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많은 분들 중에 한 분 기억해야 될 만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윤상원 열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바로 그 윤상원 열사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려 보려고 하는데, 윤상원 열사 하면 많은 분들이 아시기도 하는데 또 많은 분들이 모르시기도 합니다. 이 윤상원 열사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 대변인 이런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고요. 또 임을 위한 행진곡 그 노래의 주인공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그분의 삶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뜨거운 민주항쟁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5.18 민주항쟁은 5월 27일 진압이 되는데요. 계엄군이 전남도청에 과격한 진압작전을 전개했습니다. 5월 27일 새벽 4시에 시작된 이 진압작전 이후, 진압이 된 후 전남도청 2층 민원실에 총상을 입고 불에 그을린 채 죽어있는 시신이 하나 발견되게 됩니다. 차마 눈도 감지 못해서 눈을 반쯤 뜨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발견된 이분이 바로 윤상원 열사였습니다. 어떠한 과정에서 이분이 이러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윤상원 열사는 1950년 8월 달에 전남 광산군 임곡면에서 출생하셨습니다. 이 지역이 오늘날 광주광역시 광산구 그 동네가 되겠는데요. 어릴 때는 윤계원이라는 이름으로 지내셨는데 이후 윤상원으로 중간에 개명을 하셨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살레시오 고등학교 졸업하셨고, 그리고 삼수 끝에 전남대학교에 입학을 하셨는데 집은 가난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동생들은 또 공장 노동자 생활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전남대학교를 다니다가 평범하게 다녔어요, 처음엔. 그리고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 말년에 아버지께 보낸 편지를 보면요, 내가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복학을 하면 어려운 현실과 싸워나갈 것이다, 뭐 이런 그 뜻을 아버지께 밝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편지 내용을 봤을 때 윤상원 열사가 참 바르게 살려고 고민하고 또 조국을 위해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 고민을 하는 그러한 청년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복학을 하고 나서 김상윤이라는 선배를 소개를 받게 됩니다. 이 김상윤이라는 인물은요, 1974년에 있었던 민청학년 사건으로 인해서 수감됐었던 인물이에요. 그러다가 형집행 정지로 인해서 이제 75년에 풀려났었던 그런 전력이 있는 그런 인물인데요. 이분이 광주 호남 지역의 그 민주화 운동, 또 전남대학교의 학생 운동의 어떤 그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이분을 소개받게 되고 윤상원 열사는 이 김상윤의 건의로 인해서 소모임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 소모임에서 이런저런 학습을 하게 되면서 노동자의 삶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노동운동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졸업을 하고 나서는요, 78년에 주택은행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당시 주택은행은 좋은 직장이었죠. 그래서 좋은 월급 받으면서 모처럼 안정적인 삶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삶이 길진 않았습니다. 당시 후배들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이 후배들이 박몽구, 조봉훈이라는 분들이었습니다. 박몽구 이분도 학생운동 열심히 하셨던 분이고 5.18 민주화운동 이후에는 내란죄로 또 수감이 되시고 옥고를 치르시기도 했었고요. 조봉훈이라는 분도 여러 차례 옥고를 치르셨던 그런 민주화운동을 이후 쭉 전개해 나가시는 분들인데요. 당시 전남대학교 후배들이
윤상원 열사를 찾아왔을 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78년에 전남대학교에서 민주교육지표 사건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당시 박정희 정부의 군사교육을 비판하는 그러한 선언서를 전남대학교 교수들이 발표를 했었고요. 이 일로 인해서 전남대학교 교수분들이 몇 분 체포가 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전남대학교에서 거센 학생들의 시위가 일어났었고요. 이걸 정부가 진압을 했죠. 학생들 막 잡아가고 수배 때리고 했습니다. 이때 수배된 후배들이 윤상원 열사를 찾아왔고요. 이 두 후배와 함께 집에서 서울에서 이제 먹고 자고 하게 됩니다. 이 후배들과 대화를 하고 살면서 윤상원 열사의 생각이 이제 확고하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퇴직을 하고요. 광주로 내려가서 노동운동에 투신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광주 광천동 공단의 한남플라스틱이라는 공장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은행 직원이었다가 이제 공장 노동자로 취업을 해서요, 노동운동에 투신을 하는 겁니다. 이때 이 광천동에 들불야학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 들불야학은 박기순이라는 분이 만들었어요. 이 박기순 열사 잠깐 말씀드리는데, 이 박기순 열사도 오늘 제가 왜 이렇게 또 소개를 해드리는지는 우리 영상 끝날 때쯤에 좀 아시게 될 겁니다. 이 박기순 열사는 윤상원 열사보다 7살 정도 어렸고요. 78년 아까 말씀드렸던 민주교육지표 사건으로 전남대학교에서 재적 처리가 되셨어요. 원래 전남대학교 학생이었는데 3학년 때 재적 처리가 돼버렸던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78년에 이분이 역시 노동자로, 공장 노동자로 취업을 해서 노동운동을 뜨겁게 전개를 하셨고, 들불야학이라는 것도 설립을 해서 노동자들을 교육시키는 그러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들불야학에서 노동자들 교육하는 그 활동을 하면서 윤상원 열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윤상원 열사를 박기순 열사가 간곡히 삼고초려 했다고 하죠. 간곡히 찾아가서 들불야학의 선생님으로 모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박기순 열사가 조직한 들불야학에서 윤상원 열사도 함께 참여를 해서 한문도 가르치고 또 일반 사회도 가르치면서 노동자 교육을 위해서 함께 헌신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박기순이라는 분이요, 78년 12월에 갑자기 돌아가시게 됩니다. 당시 22살이라는 아주 젊은 나이였는데 연탄가스 중독으로 돌아가시게 돼요. 굉장히 그 윤상원 열사도 그 충격에 빠졌고요. 당시 윤상원 열사가 일기에 이렇게 썼었습니다. 불꽃처럼 살다가 누이야 왜 말없이 눈을 감았는가, 모든 사람들이 서럽게 운다, 이렇게 일기에도 써놓고 매우 슬퍼했던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이 박기순 열사 연결식에서는 황석영 작가가 조문도 읽고, 그 다음에 가수 김민기 씨가 상록수를 부르는 그런 정도의 이 연결식이 전개가 됐었습니다. 당시 박기순이라는 열사가 매우 젊었지만, 어린 나이였지만 노동운동에 굉장히 뜨겁게 주축이 되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 광주 호남 지역에 많이 좀 영향을 주었던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그 박기순 열사의 죽음 이후에도 윤상원 열사는 들불야학에서 계속 교육을 하고 노동운동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낮에는 공장 노동자로서 살고 저녁에는 들불야학의 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일을 쭉 전개를 하고요. 그러다가 79년에 12.6 사건이 일어납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12.12 사건으로 또 신군부가 또 등장을 하는 이러한 일도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박정희가 죽고 나서 사회적으로는 어떤 노동운동이 좀 더 활성화되어 뭔가 자유가 주어질 것 같은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노동조합 운동도 활성화되고요. 전국민주노동자연맹이라는 것이 1980년 4월 출범을 하게 됩니다. 인천에서 출범식을 할 때 윤상원 열사가 광주 전남 지역의 중앙위원으로 참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윤상원 열사가 광주 지역에서 얼마나 뜨겁게 노동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는지를 또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한데요. 그러다가 바로 이제 5월이 됩니다. 5월 18일 0시를 기해 전두환의 신군부는 계엄령을 전국에 확대를 하게 되지요. 이 시기에 김대중 대통령도 당시 체포가 됐고, 또 광주에서 김상윤 열사, 앞에 말씀드렸죠. 이 김상윤 열사 등 이 지역에 또 민주화 운동하는 분들도 많이 체포가 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자 5월 18일 전남대학교 학생들은 거세게 시위를 전개를 했는데요. 이때 계엄군이
과격한 진압을 하게 된 겁니다. 뭐 5.18 전개 과정은 또 많은 분들이 또 교과서에서도 배우셨을 텐데, 이 계엄군의 과잉 진압으로 인해 시민들이 분노하게 되고요. 학생 시위였던 것이 이제 민중항쟁으로 번지게 됩니다. 이렇게 확대된 5.18 민주화 운동. 그러자 군인들은 일제히 조준 사격을 하기도 했죠. 자, 이 군인들의 사격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자, 이 장면을 보게 된 윤상원 열사. 이제 본격적으로 이 운동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엔 언론 활동으로 시작을 하셨어요. 투사회보라는 것을 만들어서 당시 광주 시민들에게 뿌리게 되는데요. 이 투사회보는 윤상원 등 들불야학 member들이 주축이 됐고, 또 김상윤이 운영을 하던 녹두서점이 있었습니다. 이 녹두서점 분들과 함께 중심이 되어서 이 투사회보를 만들게 됩니다. 당시 이 5.18 민주화 운동이 전개가 되는 과정에서 언론들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이걸 대외적으로 보도조차 안 하고 있었어요. 제대로 보도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투사회보를 만들어서 당시 윤상원 열사 등 이 들불야학 멤버들이 시민들에게 뿌리게 돼요. 당시 이 투쟁 과정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시민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알리는, 가장 발빠르게 알리는 그런 것이 바로 투사회보였고요. 윤상원 열사가 이제 열심히 이걸 전개를 합니다. 당시 인쇄시설도 제대로 되어 있지가 않아서 들불야학의 등사기로 막 찍어서 뿌렸습니다. 뭐 들고 나가면 바로 동의할 정도로 시민들의 뜨거운 그런 또 참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5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광주 도청 앞에서는 계속 연일 시위가 전개가 되는데, 5월 23일의 시위는 윤상원 등의 이 멤버들이 주축이 돼서 또 전개가 했었던 그런 집회가 되겠습니다. 이런 집회를 주최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윤상원 열사는 시민군에도 가담을 합니다. 드디어 이제 총을 잡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 시민군이 총을 잡은 거에 대해서 일부 광주 지역 민주화 이 지도부는 이 총을 반납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을 반납하고 사태를 이후 좀 해결해 보고자 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었는데, 윤상원 열사는 반대하는 입장이었어요. 끝까지 총을 잡고 끝까지 투쟁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윤상원 열사였는데, 결국 윤상원 열사는 뜻을 함께하는 그러한 인원들과 함께 전남도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전남도청에서 그래서 새롭게 도청 지도부를 만들게 되는데요. 도청 항쟁 지도부라고 해서 새롭게 도청 안에서 지도부를 만들고, 이 도청 항쟁 지도부의 대변인이 윤상원 열사였던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흔히 시민군 대변인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 도청 항쟁 지도부에서 5월 26일 오후 5시에 기자회견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외신 기자들이 여럿 참여하게 되고, 이 기자회견장에 대변인으로서 윤상원 열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자들 눈에 윤상원 열사가 시민군 대변인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된 것이죠. 윤상원 열사와 인터뷰를 했었던 기자들은 강력한 그런 인상을 갖게 됩니다. 특히 볼티모어 선지의 브래들리 마틴 기자는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죽음이 다가와 있는데도 부드러움을 잃지 않은 그 눈빛이 인상적이었다. 왜 이런 말을 했냐면요, 이 기자회견을 하는 26일 5시 이때 상황은요, 계엄군의 최후 통첩이 이미 있었던 상황입니다. 계엄군이 다음날 새벽에 최종 진압을 할 것이다 라는 최후 통첩을 한 상황이었으니 죽음이 코앞에 와 있는 상황이었죠. 당연히 진압되고 지고 죽을 것이 뻔한 상황이었는데, 부드러움을 잃지 않고 의연했던 윤상원 열사의 그 모습은 기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윤상원 열사는 기자회견장에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우리 오늘은 패배한다 할지라도 영원히 패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는 싸울 것입니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마무리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5월 27일 새벽 5시 계엄군의 대대적인 진압작전이 전개가 됩니다. 이 진압작전 직전에, 몇 시간 전에 윤상원 열사는 도청에 총을 들고 들어와 있는 청소년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대구로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말을 덧붙여 전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패배합니다. 여기 남은 자들은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일의 역사는 우리를 승리자로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살아남아서 역사의 증언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내일부터는 여러분들이 싸워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전하고 청소년들을 돌려보내고 윤상원 열사는 도청 2층 민원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대적인 계엄군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계엄군들은 2층 민원실로도 들이닥쳤고 무자비한 총격을 가하게 됩니다. 이때 윤상원 열사는 오른쪽 폐에 총상을 입고 쓰러지게 됩니다. 함께 있었던 김영철 열사라는 분이 이 윤상원 열사를 부축해서 매트에 뉘었습니다. 그런데 수류탄이 한 발 또 들어와서 터지면서 커튼에 불이 붙었고요. 이 불이 윤상원 열사 몸에 옮겨 붙으면서 윤상원 열사의 몸이 또 불에 화상까지 입게 됩니다. 이렇게 윤상원 열사는 총상과 화상으로 몸이 그을린 채 결국 숨을 거두시게 되는데, 이때 윤상원 열사를 눕히던 그 김영철 열사에게 윤상원 열사는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형님, 틀린 것 같소. 이 말을 남기고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함께 있던 김영철 열사는 자결을 하려 했는데 그 순간 총알에 다리에 이제 총탄이 다리에 박혀서 다리 부상으로 쓰러졌고 군인들에게 그 자리에서 체포가 됩니다. 물론 이분도 옥고를 치르셨고 심한 고문을 당하셔서 옥고를 치른 이후에는 건강이 악화된 채로 나오셔서 좀 안 좋게 힘들게 생활을 하시다가 또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아무튼 윤상원 열사가 1980년 5월 27일 이렇게 숨을 거두셨는데요. 이후 2년 후에 1982년 2월 20일에 광주 망월묘역에서 슬픈 영혼 결혼식이 전개가 되게 되는데요. 이 영혼 결혼식은요, 바로 윤상원 열사와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박기순 열사의 영혼 결혼식이었습니다. 그리고 2달 후에 이 윤상원 열사와 박기순 열사의 영혼 결혼식을 기념하는 창작 노래극 넋풀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넋풀이는 황석영 작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노래극이었습니다. 이 노래극 마지막에 나오는 노래가 임을 위한 행진곡입니다. 이 임을 위한 행진곡은 당시에는 몰래 녹음이 돼서 민중에게 이제 퍼졌고요. 이후 5.18 민주화 운동을 상징하는 그러한 노래로 지금까지 끊임없이 불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5.18 민주화 운동에 목숨을 다해 투쟁하셨던 윤상원 열사의 삶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민주주의가 피를 먹고 자란다라는 그 말을 보여줬던 그러한 많은 분들의 희생이 있었던 5.18 민주화 운동, 우리 5월을 맞이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